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올라가는 영상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저희가 실제로 연락을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텍스 레코드 상에 보시면 집을 사고 파실 적에 스퀘어 프리지, 그 면적이 많이 누락되거나 오차 범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 지하실 면적이 빠져가지고 그죠? 네, 예. 조제 같은 경우는 unfinished basement이 많죠.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주마다 조금씩 틀린데 네. 다른 주에서 오신 분 같은 경우는 unfinished basement 보시면 좀 놀라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다른 주 같은 경우는 또 지하실 하면은 finished basement만 생각하시는데 조제 같은 경우는 unfinished basement이 있고 unfinished basement이냐 또 finished basement에 따라서 왜 면적이 누락돼 있고 면적이 실제 피니시 베이스먼인데도 불구하고 스퀘어 프리지가 반영이 안 된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질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뭐 셀러가 그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누락되어 있어요라고 하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저도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오늘 좀 그런 궁금한 점을 해소를 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고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그로스 리빙 에리아랑 그로스 빌딩 에리아 이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ANSI라고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이라는 어프레이저 감정사들이 따르는 협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협회에서 규정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그로스 리빙 에리아랑 그로스 빌딩 에리아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이게 미국 전역인가요? 아니면은 네, 저희 내셔널이라 내셔널이에요? 예, 이거는 미국 전역 음. ANSI 아마 감정사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를 내려진 게 있는데 크로스 리빙 에리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의가 내려져 있냐면은 above grade living space라고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above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하실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상 위에 있는 면적만 gross living area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실제 그 어프레이저 리포트를 보시면은 gross living area라고 거기는 지하실 면적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지하실을 네. 면적에 포함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지하실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gross 빌딩 에리아에 포함입니다. 아, 그로스 빌딩 에리아. 예, 좀 건물 복잡하네요. 전체에 어. 거기에 면적은 포함이 돼 있지만 왜 그러냐 하면은 지하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엔터테인먼트 목적으로 쓰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서 이제 게스트룸도 꾸미시는 분도 계시고 바도 꾸미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협회에서 이제 정의를 내린 게 지상 위에 있고 그다음 HVAC 히터랑 쿨링이 돼 있는 스페이스, 리빙 스페이스 그리고 connect to the main body of the house. 그러니까 하우스를 이 지상 위에 있고 하우스를 방마다 연결하는 뭐 홀웨이라든지 층계라든지 이런 스페이스를 그로스 리빙 에리아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네. 예, 지하실이 아무리 꾸며져 있다고 해도 요 그로스 리빙 에리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로스 빌딩 에리아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 거고. 그래서 리포트에 보시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베이스먼트 스페이스랑 그다음 그로스 리빙 에리아. 그래서 그로스 리빙 에리아 같은 경우는 피니시 베이스먼트인데도 불구하고 면적이 이제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고요. 이게 저도 감정 리포트를 받으면 네. 간혹 가다가 좀 모르는 셀러 그 에이전트 분이 네. 디스퓨트를 할 때가 있어요. 네. 디스퓨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그로스 리빙 에리아 면적에 스퀘어핏당 가격을 매기잖아요. 네.
감정할 때. 네. 근데 그 감정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쵸. 네,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를 넣어달라. 네. 그래서 자기네들이 생각한 반류가 나온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경우도 좀 흔하죠. 네, 그 스코어 피지에 따라서 이 면적에 따라서 굉장히 사고팔적에는 가격 차이가. 예, 가격 차이가 분명히 있고 방금 언급하신 대로 피니시 베이스먼이냐 언피니시 베이스먼이냐에 따라서 이 그로스 리빙 에리아에선 포함이 안 되지만 결국 그로스 빌딩 에리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격 반영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리포트에 가격 보면은 차이가 조금 예, 나는. 예, 그래서 리포트를 보시면은 감정사마다 스코어 프리지당 얼마를 차지를 했는지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컴패러블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가격이 매겨지는 게 이제 결국은 리포트의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로스 리빙 에리아, 그로스 빌딩 에리아. 네. 예,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렇다면은 왜 텍스 레코드 상에 피니시 베이스먼인데도 불구하고 그로스 빌딩 에리아 면적이 누락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뭐, 텍스 레코드를 보면 이거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네. 커밋을 안 받아서. 네. 이거는 단순히 이유가 간단합니다. 네. 시공 시 펄밋을 안 받고 원래 네. 내부에 구조 변경이 있거나 전기 배선을 다시 리페어 하시거나 뭐 플러밍, HVAC 이런 거를 리페어를 하시게 되면은 카운이나 해당 시리의 펄밋을 받게 돼 있는데 시공 당시에 펄밋을 안 받게 되면은 당연히 업데이트가 안 되고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고팔고를 하다 보면은 이게 텍스 레코드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프레이저리 나가서 면적을 실제 면적을 측정을 하고 요 면적이 이제 레코드 상에 이제 올라가는 게 퍼블릭 레코드이기 때문에 요거 이후에는 사고팔고 이제 매매가 이뤄진 이후에는 이게 업데이트가 자연적으로 또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셀러 입장에서 네. 베이스먼을 꾸몄는데 네. 이제 퍼밋을 안 받고 꾸민 거예요. 네. 꾸며서 나중에 팔 때 네. 이거를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시 퍼밋을 받아야 된다거나 뭐 페널티를 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실제 이렇게 궁금해하시고 걱정을 하시는 셀러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조지아 기준으로는 what you see, what you get이라고 해요. 네, 저희가 계약을 서명을 하셨다고 해도 그게 이제 다 끝난 게 아니라 인스펙션도 하고 실제 그 집을 방문을 하시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면적을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피니시 베이스먼 같은 경우는 이미 면적이 포함이 돼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거래가 됐기 때문에 레코드상에 누락이 됐다고 해서 거래 시에 크게 뭐 불이익을 보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카운티에서 그때 당시에 뭐 펄밋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벌금을 낸다거나 그런 건 하지는 없는 예, 거예요. 그런 건 예. 따로 없지만 일단은 펄밋을 받는 게 원래는 법이죠. 네, 원래는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공 시 펄밋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레코드에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왜 셀러가 그러면은 펄밋을 받기를 꺼려 하시고 시공 당시에 펄밋을 안 받느냐 하면은 인스펙션으로 인해서 펄밋을 받게 되면은 일단 카운이나 해당 시리에서 인스펙터가 나오고 그게 이제 시공이 제대로 됐는지 그 인스펙션을 몇 번을 받아야지 이제 통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펄밋 그냥 펄밋을 돈 주고 이제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스펙션도 받아야 되고 또 시공 전에 카운티에서 도면을 요구를 합니다. 그 전문가를 통해서 아키텍처를 통해서 그 블루프린트를 또 요청을 받기 때문에 잠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네. 예전에 10몇 년 전에는 네. 이제 집을 시공을 뭐 예를 들어서 베이스먼을 꾸밀 때 그냥 A4 용지에 네. 그려서 네. 해도 승인이 나왔거든요. 이제 네. 이게 법이 바뀐 건가요? 레귤레이션이? 바뀌진 않은데 네. 그게 일반인들이 정확히 면적이라든지 어디에 전기 배선이 들어가고 또 시드락 뭐 두께를 몇 인치를 쓰고 그게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이렇게 대충 하기에는 어려운 오차 범위가 너무 범위가 많고 크다.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또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스펙션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 도면상의 시공이 많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어차피 또
일이 2번, 3번 다시 반복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되니까. 예, 이런 저런 이유에서 특히 가장 큰 게 이제 블루프린트를 요구를 하고 인스펙션을 또 받으셔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또 비용이 추가가 되고 또 AC, 퍼니스, 그다음 가스, 워터 히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게 지하실에 시공이 될 당시에는 카운티나 시티에서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시공이 하게끔 요구가 되는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라이센스 또 이런 컨트랙터 라이센스 컨트랙터를 찾으시고 시간, 뭐 비용 이렇게 추가가 되기 때문에 많이들 이런 과정을 스킵을 하고 시공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에서 저희가 텍스 레코드 상에 이렇게 누락되는 면적이 누락되는 경우를 많이 받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퍼밋을 안 받고 시공하실 시에 뭐가 문제가 있냐 하면은 나중에 시공을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옆집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카운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정말로 퍼밋을 안 받고 시공할 경우에는 벌금이 있고 또 원상 복구를 요청을 하게끔 해요. 이게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이제 뒷마당에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제 보통 분들이 생각할 때는 HOA에만 허락을 받으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수영장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전기 배선이라든지 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카운티에 또 신고를 따로 해야 되나요? 당연히 음. 하셔야 되고요. 네.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옆집에서 신고 당할 찬스가 더 높겠죠. 그렇죠. 예, 그치. 밖에서 그런 것 보이니까. 때문에 예. 이게 원상복구 요구가 들어가면 네.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장난이 아니죠. 보통 수영장 같은 경우는 땅을 깊게 파고, 그렇죠. 예, 거기서 또 시멘트 작업도 들어가고, 라이너 들어가고, 물도 채우고, 물도 뭐 몇백 갤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만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한 3일 많기 정도 때문에 채워야 된다 하더라고요. 예, 물값도 그러고 이런 원상복구가 사실은 뭐 쉬운 일이 아니고 또 벌금도 벌금이고 벌금도 예,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만약에 집에 시공을 하셔가지고 펄밋이 없이 시공을 하셨다. 근데 나중에 화재가 발생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시공을 받지 않고 펄밋을 받지 않고 시공을 한 면적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보상 거부가 또 있을 예, 수가 있군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네요. 그건. 굉장히 큰 예.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화재 시 화재 보험으로 인한 리플레이스먼을 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리플레이스먼을 원상 복구라든지 리플레이스먼 부분에 대해서 또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찬스가 있고 그러면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클리어파이를 해주셔야 되는 건 네. 뭐냐면 시공이 끝났어요. 네. 정상적인 시공을 하고 나서 보험사에 또 따로 연락을 해야 되나요? 네, 보험사에는 알리는 게 좋죠. 네, 오케이. 펄밋은 뭐 안 받으시다 하시더라도 안 받더라도 highly recommend. 예, 보험사에는 이렇게 시공이 네. 하고 면적을 분명히 물어봐요. 몇 음. 스퀘어핏. 근데 보험사 에이전트가 이제 코트를 낼 적에 보통 이런 텍스 레코드 상 아니면은 퍼블릭 레코드 상에 있는 면적을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펄밋을 안 받으시고 시공을 하실 경우에는 그런 인포메이션이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코트를 받을 적에 직접 말씀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방금 언급드렸던 화재 보험 시 인케이스 사람 일은 또 모르니까 그렇죠. 굉장히 좋은 팁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리플레이스먼에 대해서 또 거절을 당할 수 있는 찬스가 높기 때문에 이 시공 펄밋이 없이 시공된 집을 사시거나 과정에서 이제 펄밋을 안 받고 시공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보험사 쪽에는 알리시는 게 좋은 방법이시고요. 네. 또 하나는 실제로 많이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전기 배선이라든지 뭐 HVAC이라든지 뭐 플러밍 이런 게 시공을 시공 당시에 펄밋이 없으면은 인스펙션을 안 받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플러밍이 버스트해 가지고 물 난리가 난다든지 예, 이런 뭐 드레이니지 문제가 있는다든지 시공 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경우를 종종 봤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이유에서 이렇게 텍스 레코드 상에 누락이 되고 이런저런 이유에서 펄밋을 안 받으시고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셨다가 이렇게 잘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요. 네. 이게
만약에 퍼밋 없이 시공을 했을 때는 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좀 돈이 들고 네. 시간이 들더라도 뭔가 공사를 할 때는 꼭 퍼밋을 받아서 네. 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위험성을 네. 또 상기시켜 주시고 해서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또 공사 요즘 또 팬데믹 이후에 집에 많이 재택근무를 하시고 집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컨트랙터 분들도 많이 바쁘시다고 해요. 실제로 뭐 리모델링도 많이 하시고 시공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